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안녕하세요. 큰별 최태성 선생님과 JSA 정선아 선생님이 함께 준비한 이야기 한국사. 오늘 14번째 이야기,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해상왕 장보고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쵸? 이름은 누구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보고가 누구지? 라고 물으신다면 해상왕, 바다의 왕자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는 바로 그 장보고,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오늘 부제에 이렇게 달아봤어요. 해상왕 장보고, 동아시아를 넘나든 영웅의 일대기라고 붙여봤는데요. 지금부터 신라 하대, 당, 일본 신라에서 제일 핫한 남자, 엄청나게 유명한 그의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특히 어떤 친구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느냐? 나 그 남자 알아. 나는 알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동아시아사 선택하는 친구들일 거예요. 동아시아사 시험에는요, 당, 신라, 일본으로 이어지는 9세기 역사에서 이 장보고가 그 당시 동아시아 국제인으로 매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일본의 승려 엔닌이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 속에서 자주 등장을 했을 텐데요. 오늘은 이야기 한국사에 걸맞게 한국사 속에서 장보고의 흔적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장보고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이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확실한 기록은 846년 암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과 몇몇 기록뿐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신라시대 진골귀족과 같은 그런 날때부터 금수저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그의 이름은 궁복이다. 성은 장씨다. 일찍이 당나라로 건너가서 군중소장이 되었다. 군중소장은 당나라의 장교입니다. 군중소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신라로 돌아와 신라의 흥덕왕을 만났고, 왕은 병졸 1만 명을 내어주고 그에게 청해진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록이에요. 이 기록을 딱 보니까 그는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까지 건너가서 군중소장이 되었고요.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과 창을 너무나 잘 다뤄서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의 명성을 흥덕왕도 모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와 흥덕왕에게 군사를 내어달라고 할 때 흥덕왕이 내어주거든요. 장보고는 이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국 어디를 가보아도 신라인을 노비로 삼지 않은 곳이 없다.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죄 끌고 가서 노비로 팔고 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덕왕은 이 약속을 믿고 무려 1만의 군사를 내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무역에 있어서 그만큼 당시 신라에게 해적은 골치 아픈 존재였던 듯합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요, 해상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해진은요, 군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군사방어기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여기 청해진, 전라남도 완도 근처에 가보시면요, 배가 드나들던 부두시설, 토성, 우물터 등의 유적이 남아있고요. 이게 당대 최고의 국제 무역항이자 군진이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유물과 유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장보고는 바로 이 청해진을 통해서 해적을 소탕했고요. 그 이후에 바다가 평온해지고 신라인을 노비로 파는 일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장보고, 당과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이자 허브로 청해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이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바다가 평온해지고 더 이상 해적들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게 되자 당의 선진 문물에 대한 다른 여러 나라의 수요를 파악했고요. 또 신라와 일본 물품에 대한 당나라의 수요를 파악한 뒤 바로 무역에 나서게 됩니다. 당나라의 자기, 보석 등을 구매해서 일본에 팔았고요. 신라의 물품을 또 일본에 팔았습니다.
게다가 이슬람 상인들이 당나라에 와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해서 신라나 일본에 파는 방식으로 엄청난 거상이 됩니다. 와우, 확실히 보는 눈이 달랐던 국제인이죠. 그 당시 당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 당에서 살아봤고 경험해봤던 장보고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당나라는요, 9세기 동아시아 전체의, 아니 전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신라인들이 바다 건너 당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장사도 하고 아예 정착을 하기도 했거든요. 승려들도 당으로 불교를 공부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갑니다. 게다가 지식인이다 하면요, 한 번쯤 당에 가서 과거 시험 중에 외국인을 선발하는 빈곤과 막 보고 그런 때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 당나라에는요, 자연스럽게 지금 미국 LA 한인타운처럼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촌이 형성되게 됩니다. 당나라에 있었던 신라타운, 그래서 신라촌, 신라방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신라인들이 살게 되니까 신라인들은 그 마을에 절을 만들었고요. 이 절을 신라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라방, 신라원, 이 당나라에 존재했던 신라의 흔적 속에도 장보고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 산둥반도에는요, 지금도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요. 이 절은 장보고가 지은 절이에요. 그리고 이 적산법화원은 신라와 당을 잇는 거점이었던 듯 합니다. 실제로 적산법화원은요, 신라에서 오는 많은 유학 승려들이 머물면서 유학 준비도 하고요. 또 당에 거주하는 신라인들을 위한 불교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승려 가운데, 특히 일본 불교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일본 승려 앤닌이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당나라 나름 유학파입니다. 견당사라고 해서 당나라를 견문하고 돌아보고 돌아가는 일본의 사신단과 함께 당으로 건너온 그는요, 천태산이라고 하는 불교 지역을 답사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나 배편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순례를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역시 허가는 안 나고, 그러면서 꼬여서 떠돌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앤닌이 적산법화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뜻 손을 내밀어준 이들이 바로 신라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화원에 머물면서 승려들의 도움도 받고요, 공부도 하고요. 나중에는 천태산, 그토록 바랬던 천태산 순례까지 허가를 받아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앤니는. 이 모든 게 신라인들의 도움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머물고 있는 적산법화원 누가 만든 거예요? 장보고죠. 그래서 이 앤니는요, 후에 일본에 도착해서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 기록에 특별하게 장보고에 대한 절절한 감사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일부를 들려드리죠. 대사님, 장보고 대사님, 제가 아직 직접 뵙지는 못했으나 높으신 그 명성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기에 존경하는 마음은 더해만 갑니다. 봄은 한창이고 여기 적산법화원은 따사롭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사님의 존체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대사님이 만드신 법화원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 외에는 제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는 진짜로 장보고에게 고마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랬던 장보고, 워낙에 세력이 커지고요, 영향력이 남달라졌던 그는요, 통일신라 말 결국 신라의 왕위 교체의 혼란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흥덕왕이 죽고 희강왕이 왕위를 이었는데요.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자결하고 민해왕이 즉위합니다. 민해왕의 뒤를 이어서 김우징이란 사람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신무왕입니다. 그리고 이 신무왕이 즉위하는데 장보고는 군사까지 동원을 해서 그를 도왔다라고 하니 이제 장보고는 신라 왕위 계승 문제에 직접 개입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와우,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요. 당나라 하급 장교 출신이었던 이 장보고가 이제 신라의 왕을 바꾸는 지경에 이르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보고는요, 그 다음 왕인 문성왕에게 자신의 둘째 딸을 왕비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문성왕도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신라의 모든 귀족들이 어찌 섬사람의 딸을 왕실의 배필로 삼을 수 있냐라며 장보고의 귀족이 아닌 신분을 문제 삼아서 반발했다라고 해요. 어쨌든 장보고는 굉장히 그 이후에 크게 분노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장보고의 둘째 딸은 결국엔 왕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청해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삼국사기에는 남아있으나 실제로 장보고가 군사를 일으켰다는 기록은 없고요. 오히려 장보고는 신라 진골 귀족들이 보낸 염장이라고 하는 측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의 죽음 뒤에 청해진까지 폐쇄되면서 장보고의 영광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장보고는 비록 죽었지만 동아시아 역사에서 9세기 해상을 장악하고 정말 자수성가의 표본처럼 성장해 나갔던 그 장보고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 14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장보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14번째 시간 JSA 정선아였습니다.